치매란 질병은 그렇게 위급한 질병은 아닙니다. 결국은 질병의 끝은 당연히 환자의 사망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 시간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치매 환자의 대부분의 기억들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것으로부터 서서히 지워집니다. 치매 환자는 가까운 기억부터 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기억을 맨 마지막에 남겨놓게 되죠. 그래서 이 치매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장수항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치매 환자의 기억들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미스터리물처럼 그려내고 있는 영화죠. 사실은 이 영화에는 원작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마틴 랜드와 엘렌 버스틴이 출연했던 러블리스트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장수항해입니다. 그리고 이 치매라는 소재를 가지고 알츠하이머라는 소재를 가지고 멜로로 풀어버리면 내 머릿속에 지우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아주 선남선녀인 정우성과 손예진이 기억을 이제 잃어가는 연인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아주 슬프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죠. 그리고 줄리안 무어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만든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직은 젊은 그리고 가족의 어머니이자 교수인 여성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나이듦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꽤 많은 편인데요. 오늘 다룰 영화도 치매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치매라는 소재의 속성,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먼 이별, 긴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원래 제목은 긴 이별, 영어로 번역하면 The Long Goodbye가 되겠죠. 국내 번역명은 조금씩 천천히 안녕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안녕은 원작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나카지마 교코의 장편 소설입니다. 원래 제목도 긴 이별이라고 하네요. 국내 번역명은 영화의 제목과 같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안녕이고 국내에 출판되어 있어요. 다시 나가노 료타 연출로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가노 료타라는 감독은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감독은 아니셨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분의 이전의 작품으로 행복 목욕탕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복 목욕탕이라는 작품 역시도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가 가족들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욕탕을 갖다가 가족들에게 넘겨주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떠나는 과정을 안타깝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행복 목욕탕은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최루 코드가 많은 편이라서 아주 마음에 든 영화는 아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안녕은 제게 있어서는 조금 더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씩 천천히 안녕이라는 영화는 뭐 잔잔한 영화예요. 뭐 많은 일본 영화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뭐 큰 사건 없이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버지의 치매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원래는 이제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독서가 취미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의 반응의 말에 의하면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인 거죠. 영화의 첫 장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화는 영화의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회전목마 앞에 시작이 돼요. 맨 처음에 보여지는 건 아이들입니다. 3살밖에 안 된 동생을 보호자가 없어서 태워주지 못하는 이제 안타까워하는 언니가 있는 거죠. 그 아이도 역시 뭐 6살, 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보호자를 해줄 만한 어른을 찾다가 초점 잃은 그런 눈을 감고 놀이공원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이 영화 속의 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영화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그 시점에서 광으로 돌아가죠.
영화 대략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는 한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그 에피소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후의 발병은 이제 그 발병 시점은 이 아버지가 70살 생일 때쯤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엄마는 그 장성한 두 딸을 부르죠. 첫째 딸 마리는 다케우치 유코가 연기합니다. 첫째 딸 마리는 외국에 가 있어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 가 있고요. 남편이 그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고 뭐 이제 파견이 됐는지 하여튼 취업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가 있고 이 마리도 거기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인 후미는 아오이 유가 연기합니다. 도쿄에 가 있어요. 아마 이 영화의 배경은 아마 시즈오카 정도인 것 같아요. 지방 도시인데 그 장성한 딸들은 이제 남편의 뭐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가 있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쿄에 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 둘 딸 역시도 뭐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마리는 미국에 가 있지만 아직 영어를 제대로 못합니다. 언어가 가장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족 3명 중에서 남편과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이 남편과 아들은 적응을 아주 잘하지만 마리는 집에서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미는 연인과 이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인도 작가를 꿈꿨었던 걸로 보이는데 도쿄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후미는 이제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이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화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하여튼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그렇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상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딸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아버지는 딸들을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은 이제 뭐 치매 환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인 건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런 그 가족들의 순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족들을 묶어주는 어떤 메타포들이 조금씩 존재합니다. 이 영화의 일단은 장면 속에서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읽고 있었던 책은 그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자,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의 막부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활동했던 일종의 근대를 상징하는 작가이죠.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적으로는 뭐 나는 고양이 목소리다, 도련님,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작품 잘 보면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작에는 뭐 너의 수정을 먹고 싶어에서도 주인공이 들고 있는 책이 이제 이 마음이라는 나스메 소세키의 책입니다. 자, 일종의 일본인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인 거죠. 그 책이고 동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대와 현대의 브릿지 중간 시대에 살았던 나스메 소세키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이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첫 장면에서는 그 책을 좀 그래도 읽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읽고 있을 때는 그 책을 뒤집어서 읽고 있어요. 언젠가의 장면에서는 심지어 그 책을 먹고 있습니다. 찢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이제 할 수 없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 영화에 또 이제 메타포가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그 사카모토 큐의 스키야키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일본 노래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했던 노래예요. 그 노래를 이제 이 영화 속에서 가족들이 부르는 장면이 한 2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는 말이 또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아까 회전목마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회전목마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돌아온다는 개념을 쓰는데 영화 속에서 마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돌아가 봐야 되겠어 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니 당신 집은 여기인데 돌아간단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영화 속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도 돌아간단 말을 하거든요.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면서 나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돌아간다는 건 이제 결국 뭘 얘기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영화의 이제 첫 장면과 뒷부분의 장면과 이제 맞붙는 장면들이 있는데 회전목마라고 하는 요소들도 있고 뭐 이제 일종의 가족의 에피소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안녕이라는 영화는 중심 소재는 아버지가 점차 치매가 심해가는 과정, 중증으로 이제 가는 과정인 거죠. 약 시간이 이제 7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그 속에서 이제
그 딸들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엄마도 더 늙어가게 되고요. 그 과정을 담담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꽤 감동적이에요. 물론 인간에게 생애 전체에서 7년이라는 시간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이 딸들은 아버지는 이제 그 옛날 아빠거든요. 옛날 아빠는 어떻습니까? 표현도 거의 안 하고 무뚝뚝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 딸 후미 같은 경우에 아오이우가 연기를 하죠. 후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부채감이 있어요. 아버지는 교장까지 한 사람이었고 딸들이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교사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 사회에서 특히 이제 교사를 좀 멋있게 보죠. 그래서 이 교사가 되길 원했지만 이제 후미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영화에서는 이제 후미는 자신의 식당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이 후미는 연애도 잘 안 되고 자기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야심은 있지만 그래서 이 후미에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영화 속에서 이제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한 장면에서 치매 상태이긴 하지만 이 후미가 이제 잠시 운영하던 식당차 같은 게 있는데 그 식당차를 보고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후미가 기뻐하는 모습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버지에게 잘 느끼지 못했었던 감정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후미와 마리라고 하는 두 딸들도 삶의 조건이 좀 다르죠. 마리는 전형적인 주부의 모습이에요. 남편도 그 약간 우리가 들었던 일본 남자의 성격입니다. 잘 표현하지 않고 뭐 책임감은 있지만 무뚝뚝한 사람이죠. 그런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마리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있는 편인데 역시 또 이제 일본적 모럴 때문인지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치는 위기 가정들 때문에 이제 멀지만 가끔씩이라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만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후미와 마리는 다른 위치입니다. 후미는 일본에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교양 쪽으로 자꾸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늙은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이제 후미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갈등이 있을 법도 한데 그 둘의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이제 치매라는 질병을 중심에 놓고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당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그 과정을 이제 어머니가 늘 전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질병 때문에 후미가 그걸 체험하는 순간이 또 오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였던 둘의 관계들 속에서도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그 과거의 기억들, 행동들이 어머니에게 재현되면서 그들의 이제 사랑의 깊이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조금씩 천천히 안녕은 그런 늙어가고 결국 중증 환자가 돼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중심에 놓고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를 보듬고 이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치매 환자를 겪어보는 사람들에게는 동감이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치매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분기점,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환자가 의식이 있고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콧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인공호흡 장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선택할 거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이 두 딸은 사실은 이제 그 콧줄을 달게 되면 아버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숨만 쉬고 사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뭐 먹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이제 뭐 기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행동이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도 할 수 없고 대화도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딸들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어머니의 말을 존중해야 되지만 이렇게 할 때 어머니 그런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어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다가 그 순간에 한 번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결정이
결정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했겠죠.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딸들에게 좀 역정을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은 그 걱정이 그래요. 아버지가 그냥 아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그만둘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들어있는 건 어떻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머니, 그 다음에 후미와 마리들이 성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다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케치 유코가 연기하는 마리의 남편도 되게 무심한 남자인데 자식의 문제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의 절실함 같은 것도 느끼게 되면서 마리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게 되는 남자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리 부부와 단절되어 있는 되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들 레미가 있는데, 이 아들 레미도 반항만 하다가 우연히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와 이제 일종의 뭐예요, 스카이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쳐다보고 잠깐의 소통, 손 한번 흔드는 그런 소통하는 과정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제목 A Long Goodby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영화 속의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제 그런 할아버지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서양 사람들이 롱 굿바이라고 한다. 이게 결국 이별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이 아주 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현실 속에 있는 뭐 과정은 더 괴로운 장면이 많을 거고, 이 영화는 뭐 그런 장면들 어느 정도는 좀 불편한 장면들 좀 어느 정도 빼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이쁘기만 한 영화, 팬시한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가족들이 담고 있는 정서를 나름대로 잘 절절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에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은 뭐 감독의 연출력도 뭐 이미 행복목욕탕에서도 그런 능력들을 어느 정도 발휘했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조금 더 성숙한 표현력을 나타내는 나카노 로타라고 하는 감독이 있고요. 생활 연기를 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일본에서 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영화에 이제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주역인 아오이 유나 다케우치 유코라는 인물들, 이 두 배우뿐만 아니라 이 야마자키 츠토무, 치매 환자 역할을 한 이 대배우가 연기를 매우 잘합니다. 이 야마자키 츠토무라고 하는 배우는 젊었을 때부터 구로자 아키라 감독의 카게미샤에 나왔던 배우예요. 그 다음에 뭐 이타미 주조의 아주 걸작이죠, 단뽀뽀라는 영화에도 주역으로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 배우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물은 마츠바라 치에코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들에 쭉 출연했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했던 배우들이니까요. 뭐 연기 내공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럴 데가 없는 배우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 네 배우들, 이 가족을 중심으로 있는 네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차분하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워서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동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런 장르물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없겠죠. 자기 취향이 아니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씩 천천히 안녕이라는 영화는 사실 보면서 많이 운 영화예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투영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마음에 많이 가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한국 영화들도 드라마틱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삶을 좀 그려내는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좀 그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이상 소마 50일의 영화 리뷰였고요. 조금씩 천천히 안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生きてる限り生きててほしい